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이제 수능이 딱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수능 마무리 공부를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수능 30일을 앞두고 새로운 지식을 또 습득하기보다는 최종 정리와 컨디션 조절에 집중하는 게 더 좋다고 조언을 하는데요. 잠시 후에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에서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등급별 수능 D-30 준비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등학교 1, 2학년 예비 수험생들을 위한 수시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자고등학교의 박문수입니다. 오늘 1, 2학년 학생들을 상담할 만큼 오늘은 독서활동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독서라는 부분이 입시에서뿐만이 아니라 평생 조금 같이 가까이 둬야 될 부분이지만요. 입시에서도 독서는 작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이 바로 독서활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소양은 물론이고 본인의 관심사 그리고 교과 능력만큼 심화적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니만큼 잘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에 조금 많은 독서량을 조금 유지하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균형감이 있는 독서를 2학년은 균형감에다가 조금 자기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몰입이 있는 독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합격을 위한 최고의 레시피를 전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입시계의 대장금, 김영일 교육컨설팅 교육연구소 조미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갑자기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다 보면요. 스트레스에 의한 혈관이 수축이 되거든요. 그러면 없던 두통도 생기게 되고 몸이 좀 아프실 텐데요. 두통에 좋은 차가 있는데요. 요즘 가을에 많이 피어서 볼 수 있는 국화차. 이거 따뜻하게 한 잔 데워 드시면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시면 우리 공부하는 수험생들 스트레스 덜 받고 머리 안 아프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화차 한 잔 하시면서 마음의 안정도 취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격을 부르는 진학계의 제임스 본드십니다. 숙문고등학교 진학팀장이신 윤태영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숙문고 윤태영입니다. 예, 수능을 한 달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과는 달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1, 2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무기다. 그 무기를 잘 활용하면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무기를 잘 활용해 대입 준비 과정을 잘 추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 10월 25일 토요일에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토요 미니 특강을 엽니다. 입시 정보가 좀 부족할 수 있는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다문화 가정 예비 수험생을 위한 대학 입시 전략을 주제로 하는데요. 오늘 나와주신 조미정 소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다문화 가정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참여 신청은 서울시 한울타리 어울림 신청 게시판을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학생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학생입니다. 생명과학 분야 연구원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생활기록부의 내신 성적을 전혀 보지 않는 건지 또 평균 인재전형과 글로벌 인재전형 중에서 어떤 전형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학생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생명과학 분야 연구원을 꿈꾸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목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중간고사는 끝났어요? 네네. 시험은 어땠어요? 괜찮았나요? 그냥 그럭저럭 봤어요. 그럭저럭. 네, 굉장히 그래도 잘 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과 분석은 윤태영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 윤태영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예,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고 있으신가요?
네, 예. 지금 감기가 걸렸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요즘 공부하면서 가장 궁금한 점이 어떤 부분인가요?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내신 성적을 전혀 보지 않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전화드리게 됐습니다. 아, 예. 잠시 후에 학생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좀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전형은 또 잘 맞을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까지 내신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의 경우에 2.67등급의 평균 등급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학은 4.31, 영어는 3.31, 과학은 3.31, 평균 3.45등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학생의 주요 교과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3에서 2등급으로 상승을 했고요. 수학은 4에서 4.5등급으로 하락, 영어는 4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예, 다음으로 모의고사 성적을 보게 되면요. 네. 예, 6월 모의고사 성적에서 국어 A형은 4등급, 수학 B형 4등급, 영어 2등급, 화학 1 5등급, 생명과학 1 3등급으로 평균 3.5등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 성적과 비교해 보면요. 국어는 2에서 4등급으로 하락을 했고요. 수학은 3에서 4등급으로 하락, 영어는 2등급 유지, 생명과학도 3등급을 유지했습니다. 네, 비교과도 보겠습니다. 예, 비교과를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 때 학급 부회장, 동아리 활동으로 과학문화체험 탐색 동아리에서 부회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교회 활동을 보면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재능 나눔 봉사활동을 했고요. 노인요양센터 공연, 노인복지센터 문화공연 등에 참여했습니다. 네. 수상 내역을 보면 1학년 때 봉사상, 2학년 때 시사상식 경시대회 장려상을 수상했고요. 희망대학을 살펴보면요. 네. 1지망으로 성균관대 자연과학 계열을 성균인재 전형 또는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희망하고 있고요. 2지망으로 한양대 전기생체공학부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선생님과 함께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윤태영 선생님,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를 어떻게 보셨는지. 예. 학생의 교과 성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은요, 평균 등급으로 3.45등급입니다. 이 등급으로는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성적입니다. 이 정도의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서울권 중하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거나 논술 전형에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해 보면요. 모의고사 성적은 학생이 희망하는 수준에 부족하지만 대체로 괜찮은 수준을 유지했던 3월에 비해 6월에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영어는 2등급을 유지했지만 나머지 영역에서는 하락한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자연계열 학생에게 중요한 수학 성적이 대폭 하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학생 스스로도 수학에 있어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데 모의고사 수학 영역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학생이 희망하는 성균관대학교 성균인재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충족시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비교과도 살펴보겠습니다. 비교과의 경우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중 봉사활동과 동아리 활동에서 의미 있어 보이는 활동이 보이긴 하지만 구체성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이외에 자신의 재능을 살린 재능 나눔 봉사활동, 소망의 집에서의 꾸준한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에서 과학문화체험 탐색 동아리가 눈에 띄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했는지 학생부에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예, 학급 부회장, 동아리 부회장은 역임했지만 구체적인 역할 또한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리더십을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예, 이런 점을 보완했으면 하는데요. 일단은 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거든요. 예, 모의고사 성적, 학생부 성적 모두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또는 다른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학생부 교과 성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예, 동시에 모의고사 성적도 수시에서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생각하지 말고 정식에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수학 과목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예. 비교과 활동도 부족한 상태이므로 앞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려면 의미 있는 활동도 채워나가야 되겠는데요. 여기서 학생에게 잠깐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학생 전공과 관련된 활동 중에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아니요, 딱히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 없습니다. 예.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활동도 중요했지만 자기 주도성과 전공 적합성을 드러낼 수 있는 활동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활동들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채워나가야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채워나가야 되는지는 대입에서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비교과 활동을 채워나갔으면 합니다. 네, 종합적으로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요. 특히 성적 향상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수학 부분에서는 많은 좀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지금 일지망 대학이 성균관대 자연과학 계열인데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선생님께서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성균관대 합격 100m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미 있네.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필요하다. 성적 향상, 비교과 활동에 있어서 조금 더 보완 필요합니다. 키우자. 수학 경쟁력. 수학이 좀 부족한데요. 멈췄습니다. 50m에서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준비도를 50% 정도로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요. 준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이 어떤 전형에 적합한지 좀 파악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우리 학생한테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 우선순위별로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그러면 우리 학생에 적합한 전형이 어떤 전형인지 우선순위로 전달해 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화면을 보면 우리 학생에게 가장 맞는 전형으로는요. 1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 2순위 논술 전형, 3순위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진단해 봤습니다. 네. 자, 전형에 대해서 우선순위별로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그 전형의 특징을 좀 알아보고 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사실 추천을 1순위로 했는데요.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학생이 희망하는 수준의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에서의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두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 1순위로 놓은 거고요. 특히나 근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학생부 교과 성적 향상, 특히 수학 교과 향상이 특히나 요구되고요. 함께 학생부 비교과에서도 유의미한 활동들을 채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수능 준비도 착실히 해 나갈 것을 추천합니다. 더 나아가서 종합 전형으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대학의 수준을 조정하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순위로 추천한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요. 학생의 현재 학생부 교과 성적, 비교과 활동,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고려할 때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하기엔 부족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고 이 학생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하기에도 사실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면요. 영어 영역의 성적이 꾸준하게 일정 수준을 유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수능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서 수학, 과학 영역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분명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정시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수시에서는 논술 전형에 지원하는 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추천드리는 겁니다. 네. 단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은 수학 성적 향상과 함께 논술 전형이 수학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학 과목에 대한 전체적인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생각지 말아야 되는 전형입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수능 모의고사 성적 향상이 생각보다 더딜 경우에 그때까지 확보한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바탕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해야 합니다. 물론 이때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 있으므로 수능 준비도 소홀히 하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한테 가장 적합한 1순위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2순위가 논술 전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강조하신 게 뭐 교과적인 능력, 특히 수학 교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대학이 지금 성균관대거든요. 선생님, 성균관대학의 특징 그리고 합격을 위해 보완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성균관대학의 전형의 특징을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성균인재 전형인데요. 2015학년도 올해 기준이죠. 올해 기준으로 자연과학계열에서 50명을 모집했고요. 서류 평가 100%로 선발을 했습니다. 서류에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승이 들어가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국어 A, 수학 B, 영어, 바탕은 한 과목이고요. 중 한 개 1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전년도에도 이 전형이 있었는데요. 전년도에는 일반 선발과 우선 선발로 이루어졌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일반 선발의 경우에는 평균 2등급 내외 학생 중 경쟁력 있는 비교과를 갖춘 학생들이 합격을 했고요. 우선 선발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데요. 평균 4등급 내외
좀 독특한 특별한 비교과 활동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비춰볼 때 이 학생이 이 전형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학생부 교과 성적 향상과 더불어서 의미 있는 비교과 활동, 전공 적합성, 자기주도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성균관대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점 중에 하나가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 생활기록부 내신 성적을 전혀 보지 않는지 궁금해했는데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선생님? 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요, 생활기록부의 내신은 당연히 봅니다. 보는 방식이 다른 건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이외의 전형에서는 정량적으로 내신을 본다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정성적으로 봅니다. 정성적으로 본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내신 성적의 절대치를 볼 수도 있고요. 과목별 성적이나 내신 성적의 추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내신 성적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의 충실도가 가장 잘 반영되는 것이 내신 성적이기 때문에 잘 갖춰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반영 방법만 좀 다르지. 여전히 내신 성적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점이 또 있는데요. 성균 인재하고 글로벌 인재가 있는데 어느 전형이 더 나한테 유리한지 궁금해한데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예.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전년도 성균관대학교는요, 성균 인재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우선 선발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일반 선발로 나눠 학생을 선발했고요. 특기자 전형으로도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올해는 성균 인재 전형의 우선 선발과 특기자 전형을 없앤 대신 글로벌 인재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글로벌 인재 전형은 성균 인재 전형과 마찬가지로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하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평가 방식은 동일하지만 전형의 뿌리를 생각해 볼 때 글로벌 인재 전형은 교과 성적은 부족해도 상당한 비교과 활동을 가진 학생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성균 인재 전형과 글로벌 인재 전형에서 모두 자연과학 계열을 선발을 했는데요. 2016학년도에는 성균관대 자연과학 계열은 성균 인재 전형은 선발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인재 전형만 선발하므로 글로벌 인재 전형에 맞춰서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비교과 활동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좀 풀어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상담 신청서에 질문했던 내용들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질문의 답변까지 좀 짚어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아직 2학년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향상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윤태영 선생님, 우리 학생 그러면 어떤 전형이 적합할지, 그리고 목표 등급은 어떨지 한번 좀 정해주시죠. 예, 학생에게 추천하는 추천 전형을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시에서는 물론 수능을 잘 준비해서 정시까지 가는 게 좋겠지만 추천 전형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을 적절히 안배해 지원할 것을 추천합니다. 추천학과는 뭐 학생이 생명과학 분야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생명과학부 또는 자연과학부 등에 지원할 것을 추천합니다. 단, 학생이 현재 갖추고 있는 조건을 고려할 때 희망대학을 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준비를 통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 및 합격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에서 조금 조정해 가면서 그것이 충족됐을 때 좀 더 높은 대학을 목표로 잡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가장 큰 부분은 수능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그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고요. 따라서 수능 모의고사 성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면서 정시 전형까지 간다라는 생각으로 수시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고, 그러한 의미에서 논술 전형에 대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의 기본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학 성적 향상이 관건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했으면 하고요. 목표 등급을 말씀을 드려보면요. 학생부 교과 성적 향상, 좋으면 좋을수록 좋겠죠. 높으면 높을수록 좋을 텐데, 최소한 남은 기간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에서 국어, 수학, 영어 모두 2등급 이상의 성적을 받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국어 2등급, 수학 3등급 이상, 영어와 탐구는 모두 1등급을 목표로 노력했으면 합니다. 네, 추천 전형까지 설명을 다 해주셨습니다. 상담을 다 들어봤는데요. 어떤가요, 우리 학생?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궁금했던 점들은 많이 풀렸어요?
네. 네, 그렇군요. 수학 공부 열심히 보완해 나가서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요. 자신감 갖고 오늘 조언 바탕으로 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생명과학 분야 연구원을 희망하는 고2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학생의 맞는 전형은요. 1순위로는 학생부 종합전형, 2순위는 논술전형입니다. 목표 등급으로는요. 내신은 국어, 수학, 영어 모두 2등급을 목표로 하시고 모의고사는 국어는 2등급, 수학은 3등급 이상, 그리고 영어와 탐구는 1등급을 목표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완할 점으로는요. 정시까지 고려해서 교과 성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수학 성적 향상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자기주도성과 전공 적합성을 보여준 활동이 중요한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